제88회 공명은 노수를 건너 두 번째로 맹획을 묶고 오고 거짓 항복함을 알아 세 번째로 사로잡다. 공명이 맹획을 놓아 보내니 장수들이 장중에 들어와 묻는다. 맹획은 남만의 괴수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사로잡았으니 남방이 곧 평정되려 했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놓아보내십니까? 공명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로잡기는 바로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항복해야만 비로소 평정되는 것이오. 여러 장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다들 믿지는 않았다. 그날 맹획이 노수에까지 이르니 마침 자기 수하의 패잔병들이 그의 소식을 알려고 나와 있었다. 군사들은 맹획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었다. 대왕께서는 어떻게 이처럼 돌아오십니까? 촉인에게 잡혀 장중에 갇혀 있었는데 10여인을 죽이고 어둠을 타서 도망쳐 오는 길이다. 한창 오는 중에 초마를 만났는데 내 그놈들을 죽이고 이 말을 뺏어 타고 얘까지 왔다. 군사들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맹획을 옹위하고 노수를 건넜다. 맹획이 영체를 세운 다음 각동 추장들을 모이게 하고 또 잡혀갔다가 풀려난 만병들을 불러 모으니 이래저래 10여만 기가 된다. 이때 동다나 아회남은 자기 동중에 돌아와 있었는데 맹획이 사람을 보내 부르는 통에 두려운 마음에 하는 수 없이 수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왔다. 맹획은 영을 내렸다. 내 제갈량의 계교를 알았는데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싸웠다가는 놈의 간산 꾀에 떨어지고 만다. 저 촉중 군사들이 먼 길에 잔뜩 지친 데다가 요사이 날이 이렇게 더우니 저희가 무슨 수로 여기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 노수의 요해가 있으니 배와 뗏목들을 모조리 남쪽 기슭에 갖다 메어두고 그 일대에 토성을 쌓아 대비를 든든하게 하고서 제갈량이 어떻게 꾀를 쓰나 두고 보자꾸나. 여러 추장이 그 계교를 좇아서 배와 뗏목들을 모조리 남쪽 언덕에 메어두고 그 일대에 모두 토성을 쌓으며 또 산이나 벼랑을 낀 곳에는 높다랗게 성로를 세우고 누상에 국로와 포석을 많이 올려두어 오래 머물러 있을 준비를 했으며 군량과 마초는 모두 각 동에서 운반해 오기로 했다. 맹획은 이것이 적절한 선택이라 생각해서 아무 근심 않고 태평하게 있었다. 한편 공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에 오는데 노수에 먼저 이른 전군으로부터 초마가 나는 듯이 돌아와서 고한다. 노수에는 도무지 배 한 척, 뗏목 하나 보이지 않고 또한 물살이 심히 급하며 건너편 언덕에는 토성을 쌓아 올렸사온데 만병들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때는 마침 5월이라 더위가 한창인데 남쪽 지방은 더구나 더위가 가량없이 심해서 군사들이 옷이고 갑옷이고 다 입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공명은 몸소 물가까지 가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 본체로 돌아와 여러 장수를 장중에 모아놓고 영을 전했다. 지금 맹획이 노수 남쪽에 군사를 주둔해 놓고서 강을 끼고 성을 높이 쌓아 우리 군사를 막고 있는데 나도 이곳에 이른 터에 어찌 이대로 돌아갈 법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의지하고 수림이 무성한 곳에 주둔해 관찰하면서 인마를 휴식시키도록 하라. 그러고는 곧 여계를 보내서 노수로부터 100리 떨어진 곳에 그늘지고 서늘한 자리를 가려 영체 넷을 세우게 하고 왕평, 장의, 창익, 관색으로 하여금 각기 한 채씩 지키게 하되 영체 안팎에 초막들을 지어 말들도 그 안에 들여다매고 장수와 군사들도 거처에서 더위를 피하게 했다. 참군 장관이 이것을 보고 공명에게 와서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어놓은 영체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바로 전날 선제께서 동호에서 패하실 때의 지세와 같습니다. 만일 만병이 몰래 노수를 건너 기습하러와 화공이라도 쓰면 무슨 수로 구하시겠습니까? 공은 너무 의심을 마시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공명이 웃으며 들어주지 않으니 장원의 무리는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촉중에서 마대가 해서약과 양미를 운반해왔다고 고해서
공명이 들어오라고 분부했다. 마대가 참배하고 나자 공명은 양미와 약을 네 영체에 나누어 보내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이번에 군사를 얼마나 데리고 왔는가? 3,000명이 옵니다. 여기 군사는 여러 차례 싸워서 지쳤소. 그대가 거느린 군사를 좀 썼으면 하는데 앞장서겠는가? 모두가 조정의 군마인데 어찌 내 군사 하십니까? 승상께서 쓰시겠다면 비록 죽는다 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맹획이 노수를 막고 있어 건널 길이 없소. 내 먼저 그 양도를 끊어서 저 군사들로 하여금 저절로 혼란에 빠지게끔 할 생각이오. 어떻게 하면 끊겠습니까? 이서 150리 떨어진 노수 하류의 사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물살이 느려서 가히 뗏목을 타고 건널 수 있소. 그대는 수하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물을 건너서 곧바로 만동으로 들어가 먼저 그 양도를 끊어놓고 동다나 아회남 두 동주에게 연락해 내응을 삼게 하되 그르침이 없게 하시오. 마대는 흔연히 나가 군사를 거느리고 사구에 당도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했다. 물이 얕은 것을 보고 군사들의 태반이 뗏목에 오르지 않고 옷들을 벗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절반쯤 건너가다가 모두 쓰러져 급히 언덕으로 끌어내니 입과 코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다. 마대는 크게 놀라 곧 밤도와 돌아가서 공명에게 이 일을 고했다. 공명이 길을 인도하는 그 고장 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답한다. 최근에 한창 심한 더위에 장기가 모두 노수에 찼습니다. 낮이면 더욱더 무더우니 기운이 더 성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물을 건너면 영락없이 도끼에 맞고 이 물을 마시면 영락없이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꼭 건너가야만 한다면 밤이 들어 물이 서늘해지고 도끼가 일어나지 않는 때 밥을 든든히 먹고 건너야만 무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공명은 그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라 하고 또 건장한 군사 500~600명을 뽑아 마대에게 주면서 노수 사구로 가서 뗏목을 엮어 야반에 물을 건너게 했더니 과연 무사했다. 마대는 2,000명 건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 고장 사람이 길을 인도하게 명해서 곧바로 만동의 군량을 운반해오는 길목인 협산욕을 점령하러 갔다. 협산욕이라는 곳은 양편이 산이요 중간에 길이 하나 있는데 겨우 사람 하나와 말 한 필 지나갈 만하게 좁았다. 마대는 협산욕을 점거한 다음 군사를 내어 영체를 세우고 동중의 만병들이 모르고 군량을 운반해오는 것을 앞뒤로 길을 끊어 양미를 100여 술에 빼앗았다. 만인들은 맹획이 있는 대체로 보고하러 들어갔다. 이때 맹획은 대체 안에서 종일 술을 마시고 즐기며 군무는 보지 않았다. 그는 여러 추장을 향하여 말했다. 제갈량과 싸우다가는 그의 간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제 이 노수의 요에 의지해서 대비를 굳게 하고 기다리면 촉인이 이 지독한 더위에 배겨내지 못하고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그때 내가 자네들과 같이 그 뒤를 쫓아가 치면 제갈량을 영락없이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맹획이 말하고 나서 껄껄 우는데 후련 한 추장이 아랜다. 물이 얕은 사구로 혹시나 촉병이 건너온다면 아주 위태합니다. 군사를 보내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하, 자네도 이곳 토박이인데 어째서 모르나. 나는 촉병이 이 물을 좀 건넜으면 하네. 건너려다가 물속에서 꼭 죽고 말겠으니 말일세. 하지만 만일 이곳 사람이 밤에 건너는 법을 일러주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공연한 의심은 안 해도 좋아. 우리 경내 사람이 어찌 적국을 도와주려 하겠나. 한창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고하는 말이 촉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몰래 노수를 건너와서 협산의 양도를 끊어놓았는데 평북장군 마대의 깃발을 꽂고 있다고 한다. 이따위 몇 놈 안 되는 적들은 말할 거리도 못 된다. 하고 맹획은 부장 망하장에게 병사 3,000명을 주어서 협산욕으로 보냈다. 한편 마대는 만병이 오는 것을 보자 2,000명 군사를 산기슭에 버려놓았다. 양편이 진을 치고 서로 대하자 망하장이 말을 달려 마대와 칼을 어울렸다. 그러나 망하장은 단지 한 합에 마대의 칼을 맞고 몸이 두 동강 나서 말 아래로 떨어졌다. 만병이 크게 패해서 도망쳐 돌아가 맹획에게 이 일을 세세히 고했다. 맹획은 여러 장수를 불러놓고 물었다. 누가 감히 가서 마대와 싸워보겠는가? 그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동다나가 나섰다.
내가 가겠소이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병사 3,000명을 주어서 보냈다. 그리고 또 촉병이 노수를 다시 건널까 겁이 나서 아회남을 시켜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사구를 지키라 명했다. 동다나가 만병을 거느리고 협산역에 이르러 영체를 세우므로 마대는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섰다. 수하 군사 중 그가 동다나임을 알아본 자가 있어서 마대에게 이러이러하다고 그의 이야기를 했다. 마대는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의리 없고 배은망덕한 자야. 우리 승상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건만 이제 또 배반하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동다나가 만면에 부끄러운 빛을 띠며 대답할 말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물러가니 마대는 한바탕 그 뒤를 몰아치고 쫓아갔다. 동다나가 돌아와 맹획을 보고 마대는 영웅이라 대적할 수 없었소이다 하고 말하니 맹획은 크게 노하며 내가 본래 제갈량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짐짓 싸우지 않고 물러난 줄 내가 다 안다. 이것은 바로 진을 파는 계책이다. 하고 그를 끌어내 목을 베라고 호령했다. 그러나 여러 추장이 제사매걸해 죽이지 않고 용서하기로 하고 대군 100대를 쳐서 본체로 쫓아보냈다. 연후에 많은 추장이 동다나를 찾아와 고한다. 우리가 비록 만방에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을 범해본 일이 없고 중국 역시 한 번도 우리를 친 일이 없는데 이번에 맹에게 강박하는 통에 못 이겨서 우리가 부득이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공명의 신통한 꾀는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것으로 조조와 손권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터인데 또한 우리 만방이야 말에 무얼합니까? 더구나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목숨을 내놓고 나서서 맹획을 죽이고 공명에게 항복해 도탄에 빠진 동중 백성의 괴로움이나 덜어주고 싶소이다. 당신네들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겠네 그려. 동다나가 한마디 하니 그들 가운데 원래 공명이 놓아주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겠소이다 하고 응했다. 이에 동다나는 손에 칼을 들고 100여인을 인솔해 대체로 달려갔다. 이때 맹획은 장중에서 술에 만취해 있었다. 동다나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칼을 들고 들어가 보니 장하의 장수 둘이 시립해 있다. 동다나는 칼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도 제갈 승생에게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보답해야 하느니라. 장군님께서 명하실 것도 없이 저희가 맹획을 사로잡아 승상께 바치겠소이다. 두 장수는 일제히 장중에 들어가 맹획을 잡아 결박해서 노숫가로 끌고 와 배를 타고 북쪽 언덕으로 가서 먼저 사람을 보내 공명에게 고했다. 이때 공명은 이미 세작으로부터 이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가만히 호령을 전해 각체의 장수와 군사들로 하여금 병장기를 정돈하게 하고 우두머리 되는 추장에게 맹획을 암령에 드리라 분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본체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동다나가 먼저 본영으로 들어와서 공명에게 이번 일을 자세히 고했다. 공명은 후하게 상금을 내리고 좋은 말로 위로해서 여러 추장을 데리고 돌아가게 하고 도부수에게 명하여 맹획을 끌어오라 했다. 그대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다시 사로잡히면 항복하겠다고 했네. 그래, 오늘은 어떠한가? 공명이 웃으며 한마디 하니 맹획이 대답한다. 이건 당신이 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수하의 놈들이 서로 잡아먹으려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항복하겠소? 그대를 다시 놓아주겠는데 어떠한가? 내가 비록 만인이지만 병법을 아는 터요. 만약에 승상이 과연 나를 놓아주어 돌아가게 한다면 내 꼭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소. 그래서 승상이 이번에도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내 정말 진정으로 항복하고 다시는 거역하지 않으리다. 다음에 또 사로잡혀 항복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공명은 좌우를 시켜서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앞서처럼 술과 음식을 내리고 장상에 자리를 주었다. 내가 초류에서 나온 뒤로 지금까지 싸워서 패한 적이 없고 쳐서 빼앗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대는 만방 사람으로 어째서 복종하려 하지 않는가? 공명이 이렇게 말했으나 맹획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명은 연석을 파한 뒤 맹획과 함께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본진을 나서서
모든 영체와 쌓아놓은 군량, 마초와 병장기들을 돌아보았는데 공명이 손으로 그것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맹획에게 말했다. 그대가 항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내게 이처럼 정예병과 맹장이며 양초와 병기가 있는데 그대가 무슨 수로 나를 이겨보겠다는 것인가. 그대가 속히 항복하면 천자께 아뢰고 그대로 하여금 왕위를 보존하여 자자손손 길이 만방을 다스리게 하겠는데 그대 의향이 어떠한가? 내가 비록 항복한다 쳐도 동중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쩝니까? 만약 승상이 나를 놓아보내준다면 내 돌아가는 길로 본부 인마를 설득시켜 모두 한마음이 된 다음에 귀순토록 하리다. 공명은 기쁜 마음으로 맹획과 함께 다시 본영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리고 맹획이 하직을 고하자 친히 노수까지 바래다 주고 배를 태워 본체로 보냈다. 맹획은 본체로 돌아오자 장하에 도부수를 깔아놓고 신복을 동다나와 아회남의 영체로 보냈다. 그는 공명에게서 사자가 왔다고 거짓말해서 두 장수를 대체로 불러다가 모두 죽이고 주검은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즉시 자기의 친신들을 보내 애구를 굳게 지키게 하고 몸속 군사를 거느리고 마대와 싸우러 협산역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르러 보니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그곳 백성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간밤에 양초를 모조리 실어 다시 노수를 건너서 대체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맹획은 동중으로 돌아와 아우 맹우와 의논했다. 내가 제갈량의 허실을 다 알고 왔으니 그대가 가서 이러이러하게 하도록 해라. 맹우가 형에게서 계책을 받고 만병 100여 명에게 금주, 보배, 상아, 서우각 따위를 실어 공명의 대체를 바라고 노수를 건넜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저 앞에서 북소리, 각적 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한때의 군사가 쫙 버려선다. 앞에 선 대장은 마대라. 맹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대는 그에게 온 까닭을 물어보고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른 다음에 사람을 보내 공명에게 고했다. 공명은 이때 창중에서 마속, 여계, 장환, 비의 등과 더불어 만방을 평정할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호련 장하의 한 사람이 맹획이 제 아우 맹우를 시켜서 보배를 바치러 왔소이다 하고 고해서 공명은 마속을 돌아보고 물었다. 그대는 맹우가 온 뜻을 알만한가? 감히 내놓고 말씀할 수는 없사옵니다. 종이에 써서 바치겠으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지 보아주십시오. 공명은 그리하라고 했다. 마속이 쓰고 나서 공명에게 바치니 공명은 보고 나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맹획 잡을 계책을 내 이미 정해놓았노라. 그대의 소견이 바로 나와 같네 하고 조운을 불러들여서 귀에 대고 이리이리 하라 분부하고 또 위원을 불러들여 역시 낮은 소리로 분부하고 다음에는 왕평, 마충, 관색을 불러들여 또한 소곤소곤 분부했다. 그들이 계책을 받고 가버리자 공명이 맹우를 창중으로 불러들였다. 맹우가 창하에서 2번 절하고 아랜다. 가영 맹획이 승상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갖다 바칠 만한 것이 없사와 급히 금주와 보배의 약관을 갖추어 올리니 우선 군사들에게 상 주실 거리나 삼으시라고 하며 이 뒤에 천자께 진상을 예물을 따로 바치겠다고 하옵니다. 그대의 형은 지금 어디 있는가? 승상의 하늘 같으신 은혜에 감격하와 은갱 산속으로 보물을 수습하러 갔사온데 오래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는 사람을 얼마나 데리고 왔는가? 많이 데리고 올 수 없어 단지 100여 명만 데리고 왔사온데 다 짐을 날라온 자들이 옵니다. 공명이 모조리 창중으로 불러들이라 해서 보니 모두 눈동자가 푸르고 얼굴이 검으며 머리가 노랗고 수염이 붉고 귀에 금고리를 꿰고 머리는 산발을 냈으며 맨발이었는데 다들 키가 크고 힘이 센 군사들이다. 공명은 곧 차례로 자리에 앉으라 분부하고 여러 장수를 시켜서 은근히 술을 권하면서 대접하게 했다. 한편 맹획은 장중에서 소식이 있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2 사람이 돌아왔다고 고해서 물어보니 그들이 말했다. 제갈량이 예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따라간 사람들 모두를 장중으로 불러들여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잔치를 차려놓고 대접하는데 둘째 대왕께서 저희더러 대왕께 가만히 여쭙고
오늘 밤 이경 안팎에 호응해서 대사를 이루자고 하십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3만 명을 일으켜 셋수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동의 추장들을 불러 분부했다. 각 군이 모두 불을 붙일 물건을 가지고 오늘 밤 촉병 영체에 이르는 길에 불을 놓아 군호를 삼아라. 나는 직접 중군을 쳐서 제갈량을 사로잡겠다. 여러 만장은 계책을 받아 황혼이 지나자 각기 노수를 건넜다. 맹획은 자기의 신복장수 100여 명을 거느리고 공명이 있는 대체를 바라고 가는데 길에 나서서 막는 군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대로 영체문에 이르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지쳐 들어가 보니 영체하는 텅 비어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겠고 중군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장중에는 등촉이 휘황한데 맹우와 만병들이 모조리 취해서 쓰러져 있었다. 원래 콩명이 마속과 역의 두 사람을 시켜서 맹우와 그 수와 만병들을 대접하게 할 때 악인들로 잡극을 놀게 하며 은근히 술을 권하되 술에 약을 타게 한 까닭에 모조리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흡사 죽은 사람처럼 취해버린 것이었다. 맹획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찌된 일인가 흔들며 묻는데 그중 깨어난 자가 말은 못하고 손으로 입만 가리킬 뿐이다. 맹획이 계책에 떨어진 것을 알고 급히 맹우와 그 수하의 무리를 구해 본대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고 화광이 갑자기 일어난다. 만병들이 각자 도망치는데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오니 이는 곧 촉장 왕평이다. 맹획이 크게 놀라 급히 좌편으로 달려가는데 화광이 하늘을 찌르며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오니 앞에 선 촉장은 바로 위연이다. 맹획은 황망히 우편으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화광이 또 일어나며 다시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오니 앞에 선 촉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조운이다. 삼로 군사들이 협공에 들어오므로 사면을 둘러보아야 빠져나갈 데가 없다. 맹획이 군사들을 버리고 필마로 노수를 바라고 도망쳐가는데 마침 노수 위에 수십 명의 만병이 한 척 작은 배를 타고 있었다. 맹획은 황망히 언덕으로 배를 갖다 대라고 분부했다. 사람과 말이 막 배에 올랐는데 군호 소리 한 번에 그만 결박당하고 말았다. 원래 마대가 기책을 받고서 본부 군사들을 만병 복색을 입혀서 배를 갖고 이곳에 있다가 맹획을 유인해서 사로잡은 것이다. 이에 공명이 만병들을 불러 항복을 권했더니 항복하는 자가 무수하다. 공명은 일일이 위로해주며 털끝만치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남은 불을 끄게 했다. 조금 있다가 마대가 맹획을 사로잡아 오고 조운이 맹우를 사로잡아 온다. 공명은 맹획을 가리키고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아우를 시켜 거짓 항복을 하게 했지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이번에 또 내게 사로잡혔으니 항복하겠는가? 얘는 내 아우가 음식을 너무 탐냈기 때문에 독약을 먹고 대사를 그르치고만 한 것이오. 만일에 내가 친히 오고 아우더러 군사를 거느리고 접응하라 했으면 필연 성공했을 것이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나를 패하게 만든 것이지 내가 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래도 항복하지 않겠단 말인가? 맹획이 머리를 숙인 채 말이 없자 공명이 허허 웃었다. 내 다시 그대를 놓아보내겠다. 승상께서 만약 우리 형제를 놓아만 주신다면 일가 친척을 모두 모아 승상과 한번 대판으로 싸워보겠는데 사로잡히면 그때는 정말 맹세하고 항복하리다. 다시 잡기만 하면 정말 용서가 없을 것이다.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병법을 공부하며 너의 가까이 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좋은 계책을 써서 오도록 하라. 공명은 무사를 시켜서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맹획과 맹우 및 각 동추장들을 일제히 다 놓아주었다. 맹획의 무리는 살해하고 떠났는데 이때 이미 촉병은 노수를 건너가 있었다. 노수를 건너가서 보니 강언덕에 군사와 장수들이 늘어서 있고 기들이 쭉 꽂혀 있다. 맹획이 영 앞에 당도하니 마대가 높직하게 앉아서 칼을 들어 가리키며 호령한다. 이번에 잡으면 결코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 테다. 맹획은 자기 대체로 갔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 영체는 조운에게 뺏겨
촉병이 늘어서 있었다. 조은이 큰 깃발 아래 앉아 있다가 칼자루에 손을 대며 말했다. 승성께서 이처럼 대해주시는데 그 은혜에 잊어서는 안 되리다. 맹획이 예 하고 이어서 대답하며 그곳을 지나 경계역에 있는 언덕을 넘으려는데 위원이 정예병 1000명을 언덕 위에 버려 세워놓고 말을 멈추고 서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가 이미 너의 소굴로 깊이 들어가 너의 성질을 빼앗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대군에 항거하려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이번에 잡으면 용서하지 않고 능지처참하겠다. 맹익의 무리는 머리를 싸고 도망쳐 저희 본동을 바라고 갔다.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5월에 군사를 몰아 불모의 남만 경계에 들어서니 노수의 달 밝은데 장염만 높이인다. 삼고하신 임의 은혜에 웅략으로 갚으려네. 7종 7금의 수고를 사행할 줄 왜 있으랴. 한편 공명은 노수를 건너 영체를 세우고 나서 삼군에게 크게 상주고 여러 장수를 장하에 모아놓고 말했다. 맹익을 2번째 사로잡아 왔을 때 내가 그에게 각 영의 허실을 보게 함은 그로 하여금 기습하러 오게 함이었소. 맹획이 잘못 병법의 통에 있음을 내 알고 있는 터라 내 병마와 양초로 그 눈을 현란하게 하기는 실상 맹획으로 하여금 내게 허점이 있음을 보고 화공을 쓰게끔 하자는 생각에서였소. 그가 그 아우를 시켜 거짓 항복하게 하기는 내응을 하게 하려던 것이거니와 내가 3번 사로잡고도 죽이지 않은 것은 진실로 그 마음을 복종시키자는 것이요. 그 종족을 없애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 이제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부디 전력을 다하여 국가에 보답토록 하시오. 여러 장수가 절하고 땅에 엎드린다. 승성은 지, 인, 용의 3자를 겸하고 계시니 비록 장하와 장량이라 할지라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까 하나이다. 내 어찌 감히 옛사람에게 비해 주기를 바라겠소. 모두 그대들의 힘을 의지해서 함께 공업을 이루려 할 뿐이요. 장하의 모든 장수는 공명의 말을 듣고 하나같이 크게 기뻐했다. 한편 맹획은 3번 사로잡힌 한을 품고 분에 떨며 은갱동으로 들어가 즉시 신복인을 시켜서 금주와 보배를 가지고 8번 93전과 기타 남만 고을에 가서 방패와 칼을 쓰는 요족 창정 수십만 명을 청해오게 하되 날을 정해서 다 모이게 했다. 각 처인마가 구름이 모이듯 안개가 끼듯 모여서 맹획의 명령을 기다렸다. 군사가 이 일을 탐지해 공명에게 고했다. 공명은 웃으며 내가 마침 만병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려던 바다. 이제 나의 솜씨를 보여줄 것이다. 하고 작은 수레를 타고 진을 나섰다. 동주의 위풍이 사납지 않았다면 군사의 높은 수단 어디서 구경하랴. 승부가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